1950년대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기, 당시 양국은 다양하고 기발한 무기들을 대거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프로젝트 파일로만 남아있는 비밀 무기들도 많은데요. 미국이 전쟁에 실제로 투입하려 했던 UFO 형상의 전투기 실버버그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은 길고 격렬했던 전쟁이었던 만큼 관련된 일화들 역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푸파이터 사건입니다. 푸파이터는 야간 비행을 하던 연합군의 파일럿들이 목격한 정체불명의 비행체인데요. 스스로 발광하는 둥근 형체의 미약인 비행 물체가 전투기 옆에서 나란히 날아가거나 엄청난 속도와 제어 능력으로 공중에서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죠. 이것은 수차례 보고되었으며 위협을 느낀 전투기가 기관총으로 사격을 하기도 했으나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은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전쟁 후인 1947년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라고 불리는 로즈웰 비행 접시 추락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죠. 일련의 사태들로 UFO의 존재와 그 가공할 능력을 몸소 느낀 미 정부가 UFO와 같은 비행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실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950년대 초 캐나다의 아브로 항공사에서 일하는 수석 항공기 설계자 잭 프로스트는 사내에서 괴짜 취급을 받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공상과학을 매우 좋아했고 기존의 항공기와는 다른 특이한 비행체 구상을 즐겨했죠. 그중 하나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마치 UFO와 비슷한 모양의 신개념 항공기였는데요. 프로스트 박사는 구상에 그치지 않고 연구팀을 꾸려 프로젝트 Y를 기획, 실질적인 개발 단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쯤 미 국방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군이 관심이 있었던 건 역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활주로가 파괴되는 경우가 잦았고 제한된 환경에서 전투기나 수송기 등을 띄워야 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수직 이착륙이 자유로운 항공기를 개발한다면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1955년 자국의 전투기 생산을 위해 캐나다의 아브로사를 방문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우연한 기회에 그들의 비행 접시 프로젝트와 개발 중인 샘플을 보게 됩니다. 관계자는 이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는데요. 프로젝트 Y의 설계 도면에 흥미를 느낀 미 정부는 아브로사와 독점 계약을 맺게 되죠. 프로젝트명은 실버버그 프로젝트로 변경되었으며 개발에 들어가는 항공기에는 아브로사의 이름을 딴 아브로카라는 명칭이 붙게 됩니다. 당시 아브로사는 막대한 개발 비용으로 인해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캐나다 정부 역시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 지원을 중지하고 개발 취소를 명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미 정부가 프로젝트에 개입하게 되면서 곧바로 어마어마한 연구 자금과 각종 전문 인력, 군사 기술의 지원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연구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활력을 띠게 됩니다. 당시 미 정부가 실버버그 프로젝트에 투입한 총 금액은 무려 1,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할 시 1,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미 정부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하고 기체 내에 핵폭탄도 탑재가 가능한 형태의 항공기를 원하였습니다. 실험적인 설계와 개발이 나날이 이어졌고 공상과학에서나 등장할 법한 디스크 모양의 항공기는 점차 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였죠. 아브로카는 동그란 기체 모양의 평평한 하단부를 가진 흔히 UFO라고 불리는 비행 접시와 그 모양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중앙에 설치된 124개의 터보로터가 기체를 수직으로 이륙시키는 형태였으며 상승 후에는 동체 전체가 날개의 역할을 하여 비행하는 시기였는데요. 엔진은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것보다 무려 3배나 더 강력하였죠. 이착륙에 용이하게끔 기체는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아브로카는 최대 마하4의 속도로 10만 피트 고도를 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빠른 제트기는 미국에서 개발한 전략 정찰기 블랙버드입니다. 블랙버드의 최고 속력은 마하3인데요.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원마하가 더 빠르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수치였죠. 비행 고도 또한 오늘날 운용되는 전투기보다 3만에서 4만 피트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팀의 주축이었던 수석 설계자 잭 프로스트의 발표는 개발진들의 사기를 올려놓기에 충분했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고 4년여가 흐른 1959년 3월 아브로카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됩니다. 모두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아브로카가 이륙을 시작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터보로터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가스가 기체의 팬에 재흡입되면서 동체 전체의 힘이 급격하게 저하된 것이죠. 이로 인해 아브로카는 지상에서 채 1m도 뜨지 못하였으며 그마저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청거려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속력은 56km로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도 느렸죠. 연구진은 문제점을 파악, 즉시 수정과 개조에 들어갔고 같은 해 8월 프로토타입 2호기를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뿐 1호기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2호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에어 쿠션 시스템 도입, 동체 후방에 고리날개 장착 등 다양한 부가 계획을 실시해 보았지만 효과는 없었죠. 이후 연구는 대대적으로 개편되었고 1년이 넘는 재개발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1961년 초 3호기가 완성됩니다. 3호기는 굉장한 발전을 이루어냈는데요. 흔들리고 휘청거리던 동체는 안정화되었고 전진 속도는 기존 56km에서 190km로 3배에 가깝게 빨라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비행 중 기체가 갑자기 위로 솟구치거나 급격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연구진이 조사를 거듭했음에도 그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죠. 아브로카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조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체의 불안정은 곧 조종사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 그간 완성해왔던 1, 2, 3호기를 전부 포기하고 새 설계도를 구상합니다. 1961년 6월 수정된 설계도를 토대로 4호기가 완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속도와 부양 높이는 오히려 더 퇴보한 모습을 보였고 기체는 마치 거대한 동전을 떨어뜨린 것처럼 사방으로 요동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1961년 12월 미 국방부는 실버버그 프로젝트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브로사가 기체의 단점을 보완한 개량형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제안하였지만 이미 예산을 쏟을 대로 쏟은 미 정부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죠. 1급 군사 기밀이었던 실버버그 프로젝트는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요. 당시 제작된 프로토타입들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미 공군 국립박물관 등에 전시되었죠.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였지만 아브로카는 이후에 항공 시스템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실제로 아브로카가 비행하려 했던 방식은 공기 방출식 부양, 호버크래프트의 전신이 되기도 했죠. 만약 실버버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인류의 전쟁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음모론자들은 실버버그 프로젝트는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 정부가 비밀리에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반중력 스텔스 정찰기 아스트라가 실버버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것인데요. 아스트라는 전 세계 곳곳, 특히 미국과 관련된 지역 내에서 주로 목격되는 삼각형 모양의 궤비행체로 실제 사진과 동영상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아스트라는 반중력, 스텔스 기능, 최고 속도가 마 9에 달하는 등 엄청난 기체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된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군 측에서 유출된 군사자료 중 이와 유사해 보이는 비행체가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실버버그 프로젝트는 정말 실패로 돌아갔던 걸까요? 어쩌면 제5, 제6의 아브로카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적국의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